네, 리치걸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리치걸스 연우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제 8월 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찌랬죠? 아찔했어. 지끈하시나요? 네? 지끈지끈하세요? 지끈지끈하죠. 제가 그날 왜 방송을 찍었을까? 네. 그러고 나서 네. 이제 그래도 시작이 나쁘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랬죠. 그리고 네가 무슨 전문가냐? 시가상이 그냥 금요일에 5%. 그리고 어저께는 그러니까요. 4년 5개월 만에 서킷.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금요일, 월요일이 진짜 폭락에 더 폭락까지 나오면서 네. 유창희 대표님 말씀 뭐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큰 부담감을 안고 왔어요. 네.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좀 반등 주니까 이렇게 이 보이면서 방송할 수 있지. 어저께는 이제 왜 이러고 방송해서요. 이빨 보이는 순간 막 댓글에서 막 그래가지고. 진짜 어제 너무 우울하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웃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쭉쭉쭉 빠지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지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서킷 브레이커, 뭐 사이드카 네. 이런 거를 처음 겪었어요. 그냥 용어만 배웠죠. 네. 이게 왜 필요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냥 머나먼 세계의 어느 그냥 단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겪어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 네. 이렇게 저점이 나오게 된 이유부터 조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이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좀 나왔을 수가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서킷은 제가 2008년도 에 한번 받아봤고요. 그때 2번 받았었죠. 경험이 있으시군요. 2008년도에 2번 밀리면 2번 받았었고 네. 그리고 사이드카는 진짜 한 2, 3년에 한 번쯤 여러 번 봤어요. 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네네. 서킷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조금 아쉬웠었던 게 제가 그때 2시 반쯤에 이동 중이었어요. 서킷이 나온지 몰랐어. 방송국 딱 가가지고 막 서킷 어떡하냐고요. 서킷 나왔어요. 라이브로 직관했어야 되는데 라이브로 직관은 못했고. 그러니까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 네, 매수 사이드카 나왔죠. 사실은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든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은 어쨌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네. 마음에 드는 반등의 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잠깐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네. 어제 하락폭이 엄청 깊었었는데 그만큼 또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어제 저점 대비해서 5% 정도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네. 코스닥은 6% 정도, 어제 저점 대비 8% 정도, 9%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원흉 놈들, 일본 이 개코 원숭이 새끼들, 근데 이놈 새끼들은 저점 대비 12%.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조금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막 짜증난다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12% 올라오면서 일단은 일본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하지만 충분히 좀 반전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 어저께 수급에서 약간 힌트가 좀 나왔습니다. 수급에서? 네.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이제 우리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 차트인데 오늘 좀 이게 올라와서 조금 짧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시 이후에 시장은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1시까지는 코스닥 기준으로 사이드카였어요. 12시, 1시.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이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서킷이 발생을 했죠.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저께 보면은 12시, 1시까지는 사이드카가 발동을 해서 하락을 했지만 약간 여기서 좀 진정시켜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12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매가 나오면서 서킷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확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거의 종가 저가 원저리 이루어서 마감을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이 더 하락을 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외국인 더 파는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장의 하락을 만든 게 외국인인가 보다, 기관이었나 보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 거래소입니다.
12시까지 1조 2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한 1조 4천억 정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1조 4천억, 1조 5천억이며, 아니, 12시까지 1조 원을 이상을 매도했는데, 시장이 그 두 배로 또 그만큼 더 빠졌는데, 네. 매도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마감했어요. 이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네. 1시, 12시까지는 1,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었는데, 네. 5,500억까지 4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이 정말 다이나믹했죠. 선물이 12시까지 12,000계약의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2시까지 매도가 조금 줄었어요. 네. 한 8,000계약 정도로 네. 마이너스. 그런데 그런데 돌아선 거예요? 1시간 만에 서킷이 2시 20분쯤 발생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2시 네. 30분인가 20분쯤 발생했는데, 서킷이 발생하는 와중에 선물을 그냥 2만 계약을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2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런데 주가 지수는 오른 게 없죠. 네. 차트 보시면 전혀 오르지 않고 마감을 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어저께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투매가 많았다. 이것을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갔다. 특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받아가면서 여기서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는 무조건 온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 뭐 그냥 평이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랐는데 뭐 엄청나게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래소 외국인들 2천억 매도했고요. 네. 코스닥 3,500억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는 오늘 3.3% 올랐지만 코스닥은 6%가 올라올 수 있었던 좀 가장 큰 요소가 여기 안에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뭔가 평이하죠. 선물도 그냥 마이너스 3천 계약이고 선물 한번 보실까요? 선물 보신다라면 그냥 큰 움직임이 없어요. 아침에 만 계약까지 매수했다가 좀 줄어든 거,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게 좀 아쉽지만, 크게 뭔가 이렇게 역동성을 느껴지진 않죠. 근데 오늘 어떤 거에서 힌트가 느껴지느냐? 자, 풋옵션을 보셔야 돼요. 풋옵션 보시면 마이너스 1,800억을 매도했어요. 개인 투자가 1,000억을 매수했어요. 풋옵션. 네. 그럼 풋옵션은 뭐예요? 떨어지는. 하락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네. 옵션을 사는 거죠. 콜옵션은 뭐예요? 상승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옵션을 사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오늘 콜옵션 125억 샀고 풋옵션 1,800억 팔았어요. 이게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그 코로나 때 이후, 그러니까 그 해 2020년 그 12월 달 제가 자료를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역대급일 거예요. 지금까지 외국인이 풋옵션 이렇게 매도한 거는. 그런데 보세요. 풋옵션을 이 아침부터 강하게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500억 매도가 있었다가 쭉 해서 거의 2천억 좀 매도가 12시까지 끝난 거예요. 12시까지 매도가 나오고 더 매도가 안 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들도 자신감이 붙은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옵션 쪽을 보신다라면 이 옆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네.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면서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동안 매수하고 있었던 포지션을 많이 청산을 했다. 정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저께는 주식하고 선물 쪽에서, 오늘은 또 옵션 쪽에서 약간 단기 저점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V자로 네. 2,700, 800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하락이 이제 약간 끝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약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뭐 어저께와 같은 혹은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그런 폭락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첫 번째 수급으로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어저께 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코스피가 역대 5번째 종가 기준으로 하락률만 따졌을 때 5번째의 큰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001년도 9월 12일, 2000년도 4월 17일, 2008년도 10월, 그리고 뭐 2020년도 3월, 이때는 이제 뭐 10%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후에 시장이 어땠는지를 좀 참고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몇 년도로 가볼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1년 9.11 테러. 2001년도 몇 살이었어요? 저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우 아찔하다. 제가 이때 대학교 때였는데 네. 친구들하고 이제 하숙방에서 자취방에서 불러다 놓고 제 기억이 맞으면 드라마를 봤는데
아마 승도? 음. 아니면 어쨌든 사극이었어요. MBC 사극이었어요. 되게 인기가 많은. 네. 그 친구들하고 이제 족발에 치킨에 맥주를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뭐 테러 당했네, 비행기가 뭐 그랬겠네요. 시차가 그 그러니까. 부딪혔네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먹다가 야 저거 가라앉는 주저앉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말하고 5초 있다가 주저앉아. 진짜로. 그 라이브로 봤어요. 라이브를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열렸어.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시장이 열렸어. 아, 이웃나라 일본도 중국도 대만도 다 시장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락을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 최고 하락 12% 맞은 게 우리나라가 선봉장을 역할을 한 거야. 근데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게 작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더 빠졌나요? 안 빠졌죠. 빠지지 않았네. 네, 제가 하달피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한 2, 3주 정도 횡보하고 네. 폭등했죠. 네. 네. 요게 드라마로 나왔죠.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막내 손자인가. 그래서 시장이 폭락할 때 그 작은 아버지하고 증거사 작은 아버지하고 막 그 기싸움 지분 전쟁할 때 시장이 폭락하니까 우리도 풋옵션 살까 하니까 아니요. 시장을 거스르는 시장을 판을 바꿔보자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게 요 이슈예요. 예. 그리고 이제 2000년 4월 IT 닷컴 버블. 이때 이제 시장이 이때 물론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만은 닷컴 버블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물론 흔들리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했었죠. 그 이상을 주가가 가고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차이를 보면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제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서킷을 몸으로 체험한 날인데 폭락 나오고 네.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저점이 만들어지고 주가는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종합주가지수 900포인트까지 빠진 적은 없습니다. 이때가 최저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계속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이제 최고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죠. 네네. 지금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이때 이제 계속 19가를 가려고 했었어요. 2300 돌파하면서 맞아요. 연초에 막 연말에 이제 내년 2020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네 어떻네 하면서 우장창창 무너졌을 때인데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하고 보면은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별로 괜찮아 했다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몇십만 명 나오고 몇만 명이 죽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쭉쭉쭉 빠졌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 끝자락에서 서킷이 발생을 했고 그때가 최저점이고 주가가 폭등을 했죠. 다시는 이때 황금기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보시나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이 나온 다음에 또 폭락이 아니라, 네. 어찌되었든 그때가 단기 저점이었고, 시장은 반등을 줬다. 네네. 그리고 나서 쭉 가는 경우도 있었고, 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서킷이 나올 정도였으면, 네. 여기서 더 빠진다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은 버텼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희망찬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시 2300 깰 거야 이제는 끝났어 하면서 떠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또 네. 과거에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시장을 좀 비교해 본다라면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처럼 이제 막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그러진 같아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서 뭐 제가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3,000 넘어서 3,300 갑니다라고 말하기 힘든 게 첫 번째는 그때는 갑자기 기준금리 0%로 그냥 확 인하를 했던 것이고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한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을까 없을까 설왕설래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미국 파월이 금리 인하 엄청나게 하고 양적 완화 엄청나게 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이 그때만큼 공급이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동 리스크 아직 이란이 아직 공격 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케리트레이 청산이 사실은 뭐 제가 지난주에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했었던 거보다 조금 타격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부터
기관차 폭주하듯이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이제 반등의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저점은 그래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네. 한 달 이내에 저점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추가 그쵸. 네. 저가 기회. 그쵸.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오늘 그런 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어저께 주식 사셨어요? 아, 사셨어요? 오늘 아침 막 들어갔죠? 오늘 아침 왜 들어가? 근데 막 모르고 있으니까 오늘 어제가 저점이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긴 그쵸. 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어저께 같은 분들이 주식 경험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돼. 지금은 물려도 돼. 해서 들어가신 분들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사부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만약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2,400을 본다.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고민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저께는 야 이거는 진짜 물반 고기반이야 샀던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좀 이익 실현했잖아. 그렇죠. 혹은 뭐 이익 실현 못하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어저께 저점 2,380포인트대를 막 깨려고 그래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있던 것도 막 던져버렸어. 불안해서. 왜냐면 이거 깨는 거 아니야? 깨면은 2,200인데 깨면 뭐 2,300인데 겁이 생기니까 그때는 못 사요. 그런데 그때를 바닥을 잡고 진바닥을 놓고 시장은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바닥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 거기서 엄청나게 흔드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과거의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과거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 차트들을 보신다라면 한 번도 외바닥으로 간 게 아니에요. 9.11 테러 때도 보시면 2주 전 흔들었죠. 근데 저기서 저 밑에 있는 밑에 왔을 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겁나서 못 산다는 거죠. 아니 미국이 지금 건물이 무너졌고 지금 이제 막 난리 나는데 여기서 저점 쌍바닥이니까 주식 사?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한 달 뒤 저쯤에 쌍바닥이 나왔죠. 한 달 뒤에. 근데 이때 주식 살 수 있었을까요? 다들 야 이제 900포인트도 또 끝나면 또 500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해서 못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뭐 V자로 올라왔으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상 이제는 또 그 전에 저점이 온다. 그럼 못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때가 진정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완벽히 진바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가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조금 더 돌아가자면, 네. 저는 일단 왜 금요일날 왜 그렇게 빠졌는지가 금요일에 왜 그렇게 빠졌는지? 네. 이게 뭐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그렇게 빠졌는데, 월요일까지 하면서, 네. 아니,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하락은 네. 과거와 좀 달랐던 점은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쵸. 과거에는 이유가 좀 있었어요. 네. 그 코로나 그리고 뭐 9.12 테러 네. 아니면 닷컴 버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스 때도 마찬가지죠. 무시했다가 하다가 출렁 이렇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유일하게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당했을 때는 정말 아무도 생각 못 하고 있어요. 금요일 밤에 장 끝나고 나서일 거야 아마. 장 끝나고 나선가 금요일 장 시작하기 전인가 피치가 정신 나가가지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시켜버린 거예요. 제일 핫바리 애가. 모건 스턴리 이런 S&P 이런 애들도 가만히 있는데 피치가 3위 그것도 영국 업체잖아요. 얘네가 갑자기 하여튼 금요일 밤인지 일요일 토요일 새벽인 아침 하여튼 미국 장 하기 전인지 끝나고 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강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에 몸으로 맞은 거죠. 근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하다가 에이 괜찮겠지 하다 주가가 딱 떨어진 건데 이번에는 사실 처음에는 약간 경기 침체 쪽으로 그러니까요. 뭐 경기 미국 약간 닷컴 버블 그러니까 AI 버블 약간 2분기 실적에 대한 거에서 약간 7월달 조정이 좀 나왔고 네. 그러면서 약간 경기 침체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게 BOJ가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러니까. 엔키 트레이드 청산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막 와장창창창 무너진 거잖아. 사실은
BOJ 금리 인상했을 때만 해도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엔화가 안정화 됐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가볍게 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엔캐리 트레 청산은 좀 이제 1차로 나온 것 같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게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150엔을 지키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150엔이 무너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150엔만 지켜진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엔캐리 트레 청산 물량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 말 끝나고 그 다음 날에 방송을 봤는지 야 헛소리 하지 마 하면서 145엔 어저께는 142엔까지 떨어지면서 작살이 난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그 이제 와타나베 부인의 변신 그래가지고 여기 뭐 NK 트레이드 딱 잘렸잖아요. 어머.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그림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이경. 예, 2조 달러면 2경 7,400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금리 인상했을 때 나왔던 뉴스예요. 2조 달러 정도가 만약에 일부가 청산이 된다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지난 4월 달 뉴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계 자금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기준으로 16조 3천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2024년 6월 말 기준이에요. 근데 작년 그 5월부터 6월까지, 올 6월까지 1년 동안 한 4조 원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12조 원대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대, 뭐 최대란 말은 뭐하겠지만 어쨌든 한 4조 원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 침체의 우려감, 엔캐리 청산의 우려감이 미국 증시 급락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나왔던 뉴스들이니까요. 근데 로이터 통신이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엔화 약세 베팅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엔화 약세 베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엔화가 160엔을 넘어서 170엔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트럼프가 한마디 딱 했죠. 엔화 약세 이거 문제가 있다. 발언하니까 엔화가 162엔에서 155엔까지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쵸. 특히 이쪽 엔화 환율과 통화 시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커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잘못하면 손실이 되게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매가 나왔겠죠. 그러면 엔화를 매도했던 사람이 엔화를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엔화를 매수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손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50엔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다시 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엔화 약세 포지션이 올해 4월 달까지 최대치를 그렸다가 이번에 청산이 되면서 86억 달러까지 줄었다라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렵나요? 네.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만큼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주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엔화 숏배팅이 이제 그러니까 매도했었던 게 매수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엔화 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NKT 청산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말에 뉴스가 돌았었고 그게 좀 현실화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엔화 관련돼서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이 부분을 조금은 좀 좋게 해석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충격이 나왔고 이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지금 축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증시가 더 또 흔들릴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완벽히 진바닥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엔화의 흐름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 증시가 폭등을 했고 그리고 엔화가 좀 안정세를 띈 게 BOJ 쪽에서 추가적으로 과격하게 금리 인상은 없다. 이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제 오늘 아침부터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BOJ가 반성문을 써야 된다. 니들이 글로벌 시장을 전 세계 흔들었잖아요. 니들이 글로벌 시장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반성문을 써야 돼. 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본다라면 어떤 사람 이제 성급한 BOJ 일본 특유의 반성문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노브야스 라쿠텐 경제연구소 수석은 BOJ가 겸손해야 된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일본 경기가 지금 개판인데 금리 인상은 부적절했다라는 말을 했고 이와시타 마리 다이와서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긴 하고 금리 인상을 해도 되는데 왜 니들이 설레발 쳤냐?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12% 빠지는데 정부 관계자가 우리 관계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욕먹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기다려달라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BOJ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겠다. 지난주에 말했었던 걸 조금 입장을 좀 완화하는 발언들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도 다시 한 145엔대로 좀 올라왔고, 그리고 일본 증시가 11% 가까운, 물론 종가상으로는 네. 8%, 9% 막 상승했지만, 장중에는 네. 11%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액션을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엔화의 흐름들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보면은, 이 디프리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디프리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시장에 흔들림이 나오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데 더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 지난주 말씀드린 거에 시각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하를 한다 했을 때 지금까지는 경기가 둔화되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걸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좋게 보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격히 변화가 된 게 뭐냐면 뭐 IS 제조업 지표라든지 또 고용 지표, 뭐 샴 룰에 이제 부합한다. 그러면 이제 빠르면 3, 4개월, 뭐 길어도 6, 7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그 파월이 실책했다. 금리를 7월달에 인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말도 9월달에 0.5% 금리 인하해야 된다. 또 어떤 0.5%. 그 제 교수님 이름 까먹었어요. 어떤 교수님은 어저께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내일 당장 0.75% 인하하고 다음 달에 0.75%또 인하해야 된다. 그 정도로 간절한 거잖아요. 1.5%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막 과격하게 발언들 하시더라고요. CT도 뭐 금리 인하해야 된다. 막 0.5% 인하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 네. 그게 현실화된다. 네. 그러면 전 주식 다 팔 겁니다. 왜냐?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은 네. 앞으로 1년 동안 주식 최소 6개월은 주식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경기 침체인데 방어주가 뭐가 필요가 있으며 무슨 성장주가 뭐가 필요가 있었어요. 그동안 금리 인하했을 때 성장주가 간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올랐고 뭐 배당주가 올랐고 올랐던 이유가 금리는 조금은 내리는데 경기는 나쁘지 않고 그런데 금리가 내리니까 오히려 고배당주가 더 매력적이고 오히려 금리가 내리니까 성장주가 더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경기 침체인데 어떻게 그렇죠.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 줄도산 난다는 얘기예요. 줄도산 나는데 무슨 주식을 사. 채권 사고 가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 1년 뒤 주식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서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저는 그건 최악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경기가 둔화될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한다, 인하를 한다,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한다. 이러면 저는 여전히 주식을 사도 된다. 약간 위험 자산에 조금 투자를 하는 건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이 한 8월 말 정도면 나오겠죠? 왜냐면 8월 18일인가 19일에 잭슨홀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9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9월 이제 FOMC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쯤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데이터가 나오겠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나서 진짜 이제 3개월 뒤, 6개월 뒤 경기 침체 오겠다 해서 억지로 FOMC가 끌려다니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표는 안 좋았는데 어저께도 지표 사실 좋았잖아요. 어저께 지표 좋았기 때문에 좋은 지표 나오고 또 안 좋은 지표 나오고 이게 이제 번갈아 나온다라면
뭐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보험적인 금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좀 중요하지 않을까. 내일 발표하나요? 아무튼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 GDP 나오를 보더라도 네. 약간 3분기 GDP 성장률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미국 기준으로 치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도 고용이 예상치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10만 개? 이렇게 지금 고용이 10만 개씩 나오는데 경기 침체라고? 그리고 실업률 4.3%? 물론 또 4.4, 4.5, 5.5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4.3%면 아직까지 완전 고용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성급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일본은행이 잘못을 한 거네. 사과 한번 써야겠네요, 진짜. 그쵸. 일본은행이 우에다 총재가 조금은 성급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또 이건 봐야지 아는 거죠. 뭐 우에다 총재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에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번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 네네. 최근 며칠 사이에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엔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개코 원숭이들은 좀 손들고 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뭐 테마, 뭐 섹터 이런 게 있다면 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테마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과대 낙폭 이야기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이번 조정이 좀 끝나면 네. 반도체라든지 네. 뭐 조선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네. 반등을 주게 된다면 네. 완전히 색깔이 바뀌어요. 오. 시장 색깔이 정말 완벽하게 바뀝니다. 거의 완벽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제가 예단할 조금 지나봐야 왜냐면 한 2, 3일 정도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1, 2주 정도 흐름 봐야지 이 섹터가 크게 갈 관상이구나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함부로 예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낙폭과대 종목분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 혹은 낙폭과대 종목이 올라왔을 때 좀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흔들기를 했을 때 옥석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힌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흔들기를 할 때 혹은 조정이 나올 때 안 빠지는 애들이 그 다음에 대장주예요. 그래서 의외로 조선주들이 맞아요. 잘 버티다가 어저께 급락 나왔는데 오늘 다 회복해줬어요. 네. 그리고 아이유도 상당 부분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제가 그때 원래 전 2차 전지를 잘 안 보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2차 전지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2차 전지가 어저께 버티다 탁 밀렸다가 그러니까. 근데 또 회복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 의외로 2차 전지가 뭐 엄청나게 오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2차 전지가 좀 좋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엄청나게 흔들기가 나올 거예요. 주식 내 주식 내놔 내 주식 내놔 하면서 이런 이렇게 흔들기가 나올 거예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개인 투자자를 흔들면서 뭐 우리 옛날에 그 전설의 고용 보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듯이 내 주식 내놔 내 주식 내놔 하면서 엄청 흔들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빠지고 버티는 섹터가 그 다음에는 주도 섹터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해요. 과거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 일주일이 될지 3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강하구나.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 혹은 일주일 전 대비해서 지금 강하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종목, 섹터를 주목하시고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략을 뭐 끝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반등의 폭이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빠르게 시장이 좀 반등을 주면서 한 2,650을 빠르게 회복한다. 그러면 사실은
현금을 한 30%좀 챙겨 놓으시고 네.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V자 반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2650을 만약에 이번 주 중으로 네. 확인시켜준다. 그러니까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면서 2650을 이상을 확인시켜주면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 언저리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흔들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연말까지 올 수도 있다. 연말이 될지 혹은 1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내일 갑자기 또 꼬꾸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꼬꾸라지진 않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빙빙빙 거리다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이 쌍바닥, 이 자리를 확인하든가 아니면 여기를 좀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했다가 그러면서 힘들게 하면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오는 폭은 연말까지 혹은 초겨울, 늦가을까지 올라오는 폭이 한 2,800 이상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은 어찌됐든 2,600대에서 흔들기를 하든 2,650대에서 흔들기를 하든 2,550대에서 흔들기를 하든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일단 현금을 좀 챙기셔야 돼요. 현금을 제가 보기엔 최소 20, 30%는 챙겨 놓으시자.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한다. 그럼 그때 가서 또 20, 30%도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느 지수대에서 횡보를 하는지를 보시고 네. 만약에 저는 요런 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럼 현금 비중을 더 높일 것 같아요. 50%까지. 근데 위에서 행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정도? 그래서 현금 비중 조절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이든 다중바닥이든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확인을 하고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에는 좀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그건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50 이상에서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올라가면 저는 연말에는 다시 2850, 2900도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밑에서 흔든다. 요 밑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연말에 올라갔다가 암울하게 마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고 네네. 지금부터 한 10월 달 정도까지 전략을 잡는다라면 그러면 이제 2달이잖아요. 네. 2달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현재보다는 주가 지수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 강도가 이번에 일주일 혹은 2주 동안 어떤 위치에서 시장이 움직여주고 또 어떤 이슈에 정말 바닥을 찍어주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어쨌든 여기 계속 출연하니까 네.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유튜브 채널 만드셨더라고요. 예, 민망한. 미남 주식 네.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로 한번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좀 흔들기 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좀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랑 월요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로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지만 네.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오전까지는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좀 웃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이런저런 게 있지만 충분히 반등 줄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나름대로는 좀 힘을 드리려고 응원하기 위해서 조금은 힘내서 방송을 했는데 어저께 12시부터는 사실은 조용히 진짜로 여기서 내가 웃으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약간 보는 분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방송을 좀 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반등을 줘서 근데 오늘도 사실은 마음에 드는 반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또 후속타가 있어요. 항상 처음에는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또 뒤에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쯤에서는 내가 일정 부분 현금화 해야겠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800 언저리가 오게 되면 좀 현금화를 좀 하시고 또 밀리게 되면
그때는 2,650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맞아요. 했었는데, 거기서 주식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폭락이 나와서 현금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그때보다 낮죠? 그때는 2,800 원저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 2,650 원저리? 아니면 2,550 원저리에서 행보를 했을 때, 뭐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에 좀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일부 현금화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일부 현금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보배 역할을 해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장세 좀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다시 또 리치거스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리치거스 한 번씩 구독도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사부님 채널에서도 아침 8시 반마다 이제 공개 방송하거든요. 그래서 업사부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다음에는 잘리지 않으면. 그리고 업사부님이, 야, 너 나가. 이런 것만 없으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장세 우리 함께 잘 버텨가지고 성공 투자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우리 어떻게 인사했죠, 마지막에? 뭐 이거 하지 않았나요? 왜 여러분, 본인이 모두, 부끄러워해? 그러니까, 리치 됐어요. 리치 되세요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리치 리치 되세요!